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지 꼭 보름 된 조국 전 대표가 오늘도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입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을 비판하는 2030 세대를 향해서 오늘은 이런 글을 SNS에 공유한 건데요. 바로 보시죠.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적 상류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현정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극우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이제 파시즘이라든지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극우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최근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난민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주의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극우주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2030이 이제 극우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반중 정서가 강하다든지 또 공정의 가치라든지 또 포퓰리즘을 반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극우화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 2030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윗세대와는 좀 달리 특히 중국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르고 또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특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극우화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런 분석에 반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국 전 대표가 이렇게 본인의 어떤 SNS에 인용을 하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한다는 거 과연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본인의 입시 비리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었던 세대가 바로 이제 2030이고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겨냥을 해서 당신들 극우화됐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 거야. 나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즉 그들의 비판이 잘못됐다. 당신들은 극우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글쎄요. 공정하자고 하는 게 극우일까요? 저는 이런 극우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상류층이면 극우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정치권 반응 보시죠. 개혁신당 얘기입니다. 갈라치기 일타 강사다. 갈라치기의 정의는 특정 나이와 특정 계층이 어떻다라고 무식한 일반화의 오류를 하면서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당장 정치권에서 조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개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바로 53억이에요. 조 전 대표 서울에 살죠. 그러면 본인의 딸인 조민 씨 아들도 극우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입견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산다. 재산이 50억이 넘는다. 부모는 서울법대와 서울대 영문과를 나온 사람이고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어머니는 교수다.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국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기준에 따를 때는 극우 중에 완전 극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립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산 53억에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따님 조민 씨와 조원 씨가 극우이냐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반화의 오류란 것이죠. 사실 그 얘기를 하고 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강남 그리고 그 강남에서도 강남 3구 이런 데에는 더 이상 표를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도 민주당의 국회의원 구청장이 되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 자체가 서울과 지방 경제적으로 있는 세대와 없는 세대를 갈라치기해서 디바이드 앤 룰 하려고 하는 이런 것 결국 통합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자기 세력을 갈라치기해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 과연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김종욱 대변인. 지금 조국 대표가 출소한 지가 보름 됐습니다. 보름 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특히 2030 극우화 발언이 대표적인 거예요. 본인도 지금 50억 넘게 재산이 있고 서울 사는데 상류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오늘 올린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이제 특사로 나오신 이후에 본인의 주장 또는 본인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본인의 SNS에 공유함으로써 뭔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2030 세대가 보수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2030 세대가 특히 서울 거주에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들은 다 극우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동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네. 생각되고요. 오늘 그 조국 전 대표가 공유한 그 미국의 캔자스 대학의 김창환 교수의 글 아닙니까? 그 인터뷰에 보더라도 실제 20대에서 20대 남자의 한 15.7% 또 30대의 한 16% 정도가 지금 약간 극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비율을 일반화시켜가지고 2030 세대 전체가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도 조금은 좀 너무 좀 지나친 주장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보다는 세대 간의 갈등을 수습하고 그 갈등의 골을 좁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한 세대 자체를 완전히 그 우파 또는 극우로 규정짓고 이쪽을 완전히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나오셨습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게 2030 세대들이 좀 많은 공격을 가한다고 해서 네. 그 대상들을 이렇게 극우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취지가 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부 그 보수화되어 가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원인을 분석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합리적 대안들을 찾아내자라는 취지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단순하게 어떤 세대를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취지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 대변인 말씀 중에 2030 세대가 보수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2030 세대는 보수가 되면 안 됩니까? 어떤 우려가 있는 겁니까? 이런 우려입니다. 2030 세대가 무조건 다 진보화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각자의 생각들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중심으로 보수다, 진보다를 가르는 이런 방식은 좀 옳지 않은 게 아니냐.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류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라는 글을 공유하기 몇 시간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20대 남성 3명 중에 1명이 극우다. 20대 여성보다 1.5배 높다라는 기사도 공유를 했습니다. 참, 왜 이런 글을 올리는 걸까요? 국민의힘 반응 들어보시죠. 극우라고 낙인 찍고 본인의 입장에 반대된다고 공격하는 이러한 행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형기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특별 사면으로 나오신 분이 사실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디 자중자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윤삼 부위원장님. 자신이 글을 직접 안 써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저 얘기에 동의를 한다는 뜻일 텐데 자기 비판한다고 지금 2030을 다 극우로 낙인 찍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지금 야당의 시각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원장이 SNS에 극우 관련 게시글을 링크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겠죠. 그러한 측면에 살펴보게 되면 왜 이러한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조국 원장이 이러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선회한다면
최근에 본인이 2030 세대에 대해서 뭐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각종 비판이 쏟아지니 관련된 내용이 뭐 과거에 조사가 되었다든가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게시글을 링크를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주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고 선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보수화되었고 보수화뿐만 아니라 극우화되었다는 그런 주장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 이러한 게시글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그런 입시 비리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2030 세대의 입을 막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한다면 다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원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광복절 특사를 통해서 풀려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으로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자숙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 진보 진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국내에서 극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정치권에서 극좌라는 말은 또 안 쓰고 있어서 이 극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이 부분부터 좀 출발해야 될 텐데 그건 빠지고 지금 단어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조 전 대표가 보름 전 출소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2030 세대 일부를 극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요.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분들은 20, 30대가 극우화 안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20, 30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극우화되어 있는 분은 용인할 수가 없죠. 매를 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일찍 나오셔서 그런지 교정에는 실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현주 의원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왜 극우가 됐는지 고민할 시간에 왜 자신의 이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지 그거 고민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극우가 된 거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요. 정말 왜 20대, 30대들이 조국 전 대표가 했던 그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문제에 대해서 왜 분노해야 할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만을 위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좀 했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도 징역 2년이라는 아주 중형이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내가 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거 당신들이 잘못이야? 당신들이 그거가 됐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걸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저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1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기 싫고 당신들이 극우화됐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화살을 하는 거다. 예. 그거에 대한 지금 합리화를 하려고 저는 계속적으로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글쎄요. 정말 이 본인이 조금이라도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있다면 지금 저는 조국 전 대표가 본인의 잘못을 정말 절절하게 본인이 그걸 다 세더라고요. 몇 번 잘못했는지 예. 뭐 13번인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조국 전 대표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들을 좀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 전 대표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도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1986년 이후에 출생한 2030 세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에 세상에 던져졌다.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지 극우라는 말로 규정부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온 조 전 대표의 극우 발언 얘기부터 살펴봤습니다.